오늘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박범계 의원,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수가 있다. 또 윤종근 의원, 조희대 대법원 규탄 긴급 온라인 서명 부탁드린다. 이 제목의 글과 함께 서명 링크를 올렸어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거듭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대법원을 아까 화풀이라는 단어 썼습니다만 공격하는 이 모습이 이게 적당한 건가? 또 이것도 넘어서서 법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위인설법하는 것까지 맞는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조기 대선을 한 달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예.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시고 예. 아마 표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당의 그런 행동들이 정당한가,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대법원의 과도한 정치 개입에 네. 있어서의 상당한 우려와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보면은 공직선거법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의 내용은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예. 후보자를 등록할 때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요. 사형, 무기,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체포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이 조항을 왜 굳이 말씀드리느냐.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운영 시스템은 물론 상권 분립이긴 하지만 국민이 주권에 대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빠르게 졸속으로 6만 페이지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1심의 판결을 마치 복붙하듯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어제 법사위가 열렸고 사실 대법원의 그 행정처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6만 페이지에 대해서 그 복사나 출력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대법관들이 다 이제 전자록으로서 문서를 조회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러면 12명의 재판관들이 제대로 2일 만에 그 많은 분량을 꼼꼼하게 검토하고서는 결론을 낸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정말 10명의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에 동의한 이 대법원 심판관들이 정말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는 이렇게 빠르게 졸속 판결을 내는 데 있어서 참여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이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그런 참정권의 대법원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 얘기를 쭉 들어보면 6만 쪽 다 읽어보지 않았냐라고 하면 큰 문제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미 팩트는 나와 있고 해석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쪽을 읽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보셨어요? 6만 쪽 아닌 건지? 누가 보셨어요? 그거를? 예. 정말 대법관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대법관들은요. 평생 법관을 한 분들입니다. 예. 이 법관들이 정말 법 적용 30년 이상 된 분들이 법조인들 10명이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안 봤다고요? 누가 안 봤는지 확인했습니까? 진짜 이게 민주당이 자기들의 지금 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을 저렇게 모독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10대 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판 얼마 걸렸습니까?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4개월 걸렸습니다. 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재판했는데 이게 졸속 재판이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말에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결국은 이걸 뒤집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법원을 공격해서 국민의 주권이 뭐 우선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법부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중국 같이 그냥 당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하러 사법부 있고 뭐하러 행정부 있습니까? 우리가 상권분리 왜 있습니까?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결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면 되는 건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놔놓고 그거를 다 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잘못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본인들의 입법권을 행사해서 되돌게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거는 정말 본인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독재 정권을 만들자,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대변인. 저는 계속해서 졸속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참고인 증인들만 해서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증인 신문도 다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1심 판단을 이제 뒤엎은 게 이제 2심인데 2심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또 증인들이 나와서 다 하나같이 1심과 똑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판단은 이제 4개월 만에 완전 1심 판단을 뒤엎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모욕적일 것 같은 게 예. 대법관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게 다른 사건과 다르게 전원 합의체로서 2번이나 심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이틀 동안 본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졸속 심판이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파기환송심에서도 지금 양형만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뭐 송달을 받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2주면 이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의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이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초강수를 예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탄핵시키세요. 조희대 탄핵! 이제 탄핵시켜주세요. 대표님 잠깐만요.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또한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장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 대한 이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결차 돌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해라, 저는 민생 행보 나온다. 이게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당연히 후보로서는 직접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당에서 뭐 이 부분 판단을 할 텐데 글쎄요, 저는 더민초라는 어떤 초선 의원들의 모임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예.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까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에 유리하거나 민주당의 입에 맞는 판결만 내려야지 존중받는 사법부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무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그 무슨 졸속 재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되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아니 지금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판사 7년 하셨어요. 이분이 10년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판사 시절에 수십만 페이지의 기록도 재판 기록도 일주일 안에 다 봤다고 했어요. 겨우 6만 페이지예요. 수십만 페이지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정말 호도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법조인으로서 정말 호도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게 꼼꼼하게 소설책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요점이라든지 대부분 증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수월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6만 페이지를 무슨 어떤 언론사에서는 진행자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6만 페이지를 뭐 일주일 안에 이틀 안에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면 뭐 1초에 한 페이지씩 읽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호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고 뭐 졸속 재판이라는 말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 차라리 내용에 대해서 따지세요. 민주당에서 하시려면은 어떤 판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맞지 졸속 재판이다 졸속 재판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한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 저는 하여튼 뭐 지금의 민주당에서 저렇게 뭐 대법관 탄핵을 해야 된다.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뭔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까지 소환해서 언급을 해줬는데 박범계 의원이 수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냐 이렇게 기자 이제 이야기하는 방송 출연해서 몇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갖다 지금 언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의 입장에서는 진짜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쭉 해오던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읽어봤냐 이러니까 모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대법관을 공격하고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지자들의 분노를 어떤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네. 어디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대법원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투쟁의 대상을 일단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뭐 그러면 3,000명 법관들 다 탄핵하죠 뭐 31명도 했는데 뭐 더 이상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우리가 최소한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결정에 대해서 다 존중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 더 이상 어떤 조용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라는 정말 우리 사회 최고의 사법기관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그런 국민적인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 민주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는 이 방파제인데 네. 민주당이 그 방파제를 깨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거리의 정치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아하. 그러면 대법원 판결도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결국 뭐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대법원 저번에 서부지법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 자 그리고 대법원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률심을 하는 곳입니다. 알잖아요. 밑에서 사실관계 1심, 2심 다 합니다. 쟁점에 대해서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냐 안 했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대법원장을 다 지금 탄핵 이건태 지금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오늘 주진우 의원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서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 독재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까지 전부 이 장악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실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서 이번 대선에 투표하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3심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하는 과정을 과연 사법부가 정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주요한 정말 비상계엄 이후의 탄핵 이 이후 시기에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예. 여전히 사법부가 뭔가 대통령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우려를 표명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대법관들의 구성이 12명에서 10대 2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고 예. 그 이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판사들이 만장일치 아니고 정말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적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예.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명수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지에서 당연히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국회는 국민들의 민의의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몇 명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가진 또는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그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1심하고 2심이 다른데 판결 내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이 왜 그렇게 1심의 판결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쭉. 그러니까 이거를 조각조각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권자가 그거를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해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있어서 네네. 그러면 유권자들이 일부 오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관은 지금의 판단을 봤을 때는 이것이 마치 허위다라고 유권자들이 100% 오인할 거라고 결론을 내고서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비판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명확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부분이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편향은 각각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대법관들이 편향적으로 본인들의 시각에서의 유죄다,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 주관적 인식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유죄라고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발언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심각한 지금 법관들의 오만한 자세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 앞으로 민주당에서 그냥 이 국회에서 재판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 왜 재판관들이 이분들이 정말 사법고시 이 로스쿨 나와서 왜 수십 년 동안 법을 하겠습니까? 네. 그럼 그 잘하시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그냥 재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여론조사해서 재판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이라고 굉장히 아마 좀 독재적인 정권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법관 숫자를 40명을 확 늘려버렸어요. 아. 그리고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독재 정권으로 가는 나라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예. 그 방법은 뭐냐면 대법관 숫자를 확 늘려버리고 그 임명 권한을 전부 다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지만 다 대통령이 추천한 거 바꿔버려요. 네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려는 것이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공통적인 어떤 관념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자꾸 무슨 뭐 이 참정권 투표자의 권리 그다음에 뭐 인식의 문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판사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 다 독자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국회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민의에 대한 그걸 뽑는 거고 국회의원들 그래서 잘못 뽑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 있으면 네네. 판사들이 일단 날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모든 권리가 다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현영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 그래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식의 부분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인식의 부분이 아니라 이게 사진을 그러니까 골프를 쳤는데 안 친 것처럼 이게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한 부분이 허위 발언이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예. 대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잣대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나와서 이게 입증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해서 이게 표를 얻는다 예.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선거법의 이 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이게 좀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짧게만 해주시면 예, 다음 주제 우선은 예. 이혼종 의원님 발언은 법관 만능주의고 판사 만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것은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되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 당시에 거짓말했던 거는 전혀 지금 법리적인 판단 못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떨어진 사람의 후보한테만 이렇게 악독한 잣대를 대고 또 출마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모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요. 그게 아니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해야 된다고 천대엽 처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따라줘야 그 인정을 안 하면 내 뜻대로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 결과에 이걸 말하는 대해서는 겁니다. 존중을 합니다. 예. 마치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의 지지자들이 그렇다고 네네. 대법원을 뭐 침탈해갖고 때려 부시고 그런 난동이나 폭동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하는 그런 서부지법원의 침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거는 그래도 아니다. 결과를 그런 건 존중하면서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예.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요, 민주당의 상황을 직격을 했습니다.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국헌문란이다. 예,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에게 이런 상황 득실은 어떻게 보는지 우리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좀 우려한다라고 보고 네.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 뭐 탄핵 10명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뭐 일각에 불과하지만은 이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계속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내란이라는 게 뭐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서는 국가기관의 무력화거든요. 그럼 지금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겠다는 건가요? 조금 저는 우려가 정말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